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극한 84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제 기안 84가 전 세계에 이제 유명한 42.195km의 이제 풀코스 마라톤을 이제 체험을 하는 그 프로인데, 오후에 그 프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또 던졌었던 그 이제 부분도 좀 생각이 나서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이제 그 정도 보유수량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테슬라 투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뭐 절반 정도 매도해가지고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평생 그냥 경제적 독립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변동성도 큰 자산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담으면서 사사고생을 하느냐. 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다 이제 달아드렸는데, 자, 기안 84가 이번에 제가 본 프로는 이제 북극에서 42.195km의 이제 마라톤을 하는 그 이제 시리즈더라고요. 자, 지금 기안8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억은 그냥 훌쩍 이제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뭐 그냥 편안하게 이제 뭐 괜찮은 저택 하나 마련해가지고 뭐 배당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제 예금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 만화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림 활동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술가적인 삶을 이제 마음 편안하게 이제 따뜻한 곳에서 시원한 곳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면 되는데 뒤에 앰뷸런스도 따라다니지 않는 이제 죽음의 공포까지도 느끼면서 그런 이제 북극에서의 42.195km라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프로에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그걸 하면서 저는 돈을 위해서 그 프로에 어떤 뛰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 기안84가 그 북극에서 42.195km의 마라톤을 뛸까? 경제적 독립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인연이 닿아서 만나게 되었었던 전 세계의 부자들, 이제 글로벌 사업을 십수년 동안 하면서 이제 글로벌 파트너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뭐 이건희 회장 정도 레벨이 되는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도 만났었고, 이제 아프리카의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분, 그래서 유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비싼 빌딩의 36층에 이제 전체 층을 임대를 놓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를 주최를 할 정도의 어떤 이제 막강한 재력과 함께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등등,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름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제가 상담하고 있는 자세를 고쳐 먹는 그런 지인분의 어떤 그 이야기들, 그런 분들의 성공 스토리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안84가 북극에서 그렇게 이제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뛰는 것과 제가 만나 뵀었던 그런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자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 그분들한테는 이제 자산이라는 부분, 일반적인 이제 시선에서 봤었을 때 경제적 독립으로 그냥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삶의 공통점은 절대로 그런 경제적 독립,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편안한 삶을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그분들의 삶의 레벨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그분들을 만나면서 왜 이분들이 성공을 했을까? 왜 이분들이 성공을 하고 난 뒤에도 만족하지 않고 그 삶을 계속 더 성장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왜 저렇게 계속 또 힘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 생각이 많이 이제 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 독립을 너무나 원하고 있죠. 근데 막상 저도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결혼하고 난 뒤에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운도 좀 많이 따랐지만은 그래도 자산을 결혼할 때보다는 조금 불렸어요. 불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놓고 보면은 그 전에도 충분히 경제적 독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으로 사회에서 봤었을 때의 그 기준점에 부합하는 정도의 상황이 왔었지만은 제가 부자들을 만나 보면서 배웠었던 그 영감들, 그분들이 저한테 줬었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놓고 봤었을 때, 그분들을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계속 이제 안주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계속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삶에 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갈 수 있게 만들었던 가장 큰 동력은, 결국은 이제 경제적 독립이라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편안한 삶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 감정의 그 만족도 자체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도 좀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택시 기사분의 삶도 좀 알게 되는. 근데 그때 택시 기사분께서 이제 제약 영업을 30년 동안 하셨다. 아마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약 영업이 영업 중에서는 가장 최고 난이도예요. 별의별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의 그 부분들 전부 다, 네, 다 등에 업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택시 기사를 하시는데 제약 영업 30년 하시고 난 뒤 은퇴하고 나서 한 두세 달 지나니까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충분히 재력도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왜 택시기사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집에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방구석에서 그냥 빈둥빈둥 거리면서 뭐 넷플릭스 보면서 이제 TV 시리즈 정주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히려 우울감만 더하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었을 때 직업의 귀천 같은 거 따지지 않고 택시 기사의 길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제적 독립, 테슬라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독립 당연히 바라실 거고 그리고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실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살면서 봤었던 그런 부자들 그리고 기안84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익률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가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언제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매일매일이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16강전을 맞이하는 그 경기 너무나 짜릿하고 좌절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환희와 그 짜릿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이제 경기잖아요. 국가대표 선수의 16강전이. 저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쌓고 싶다. 물론 그 목적이 있겠지만은 그 목적의식 하나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루하루의 테슬라 투자의 어떤 의미, 그 과정, 그 완성도를 조금 더 포커스로 둡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왜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조마조마해 가면서 테슬라 투자를 하느냐. 그냥 묵혀두고 그냥 쭉 장기 투자를 하면 되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의 이 테슬라 투자 여정이 결과물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가느냐 중요하죠. 근데 그 돈을 결국은 거의 이제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패턴으로 그런 삶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좀 변화하는 것 같긴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삶에 있어서 투자 인생에 있어서 특히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파란만장한 투자 여정을 좀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 투자가 더 매력적인 것 같긴 합니다. 단순하게 투자라는 것을 이제 돈을 버는 행위. 물론 그것이 1순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안에서 투자의 진정한 의미, 저는 그것이 결과보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테슬라 투자로 100억의 어떤 자산을 만들어내신다. 그런다고 했을 때 마냥 그 100억의 돈을
흥청망청 쓰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전부 다 쓴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그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 주식이 138달러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하나 모아갈 수 있을 그 너무나 좋았던, 그래서 지금보다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평가 자산이 지금보다 더 낮았던 상황이긴 합니다만 돌이켜보면 참 편안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투자의 의미, 모아가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과정에 조금 더 많이 충실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테슬라 투자를 하루하루 하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을 가지면서 결과를 얻었을 때 정말 허탈해지실 거예요. 저도 488달러까지 갔었을 때, 이제 작년이었죠. 그게 즐거움과 희열보다는 좀 공허함도 사실 전부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진정한 의미, 그것은 이제 내일 또 본장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미를 하루하루 조금 느껴보시면서 테슬라 투자 여정을 이어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현명하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만나봤었던 그 부자들은 결과보다는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제 거기에서 불만족과 만족을 하더라고요. 결과보다는. 그래서 기안84가 왜 북극에서 49.195km의 마라톤을 뛰는지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 저는 테슬라 투자를 해 나가면서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루하루의 여정이 너무나 설레이고 그리고 벅차고, 때로는 꽈당하고 곤두박질 치는 주가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지만은, 테슬라 투자가 제 삶의 여정에 있어서의 그 과정에서 너무나 저를 설레게 하고 재미있게 만들고, 그리고 삶의 의미도 함께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테슬라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당연히 수익을 1순위로 하겠지만은 다른 의미를 한번 찾아가시는 그런 좀 생각의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테슬라 투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제 삶의 사례들 그리고 기안84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